일주일 동안 걸려온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어머님한테서, 아버님한테서, 그리고 형님한테서까지.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만 확인하고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그건 열흘 전 설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지연입니다. 올해 40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재호와 결혼한 지 13해째가 됩니다. 저는 시내 중견 건설회사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물류회사 관리직으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편이에요. 말수가 적어서 처음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특히 형님 앞에서는요. 형님은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십니다. 직영점만 해도 5군데가 넘는다고 했어요. 가맹점까지 합치면 20몇 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분당에 넓은 아파트가 있고 형님 차는 독일제 대형 세단입니다. 형수님은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서 리포터로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그때 익힌 말투가 그대로 남아 계세요. 언제나 또렷하고 세련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는 없으세요. 그래서인지 항상 여유로워 보이고 피부가 고우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딸아이 아침 차려주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장 봐서 저녁 짓는 사람이에요. 명절 때마다 이틀 전부터 음식 준비 시작하고 제사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설날도 추석도 기제사도 시댁 어른들 생신도 어느 것 하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13해 동안요. 그 설날 아침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부터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잡채, 갈비찜, 떡국용 사골육수, 설날 차례 음식이라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전날 전화로 간단히 하라고 하셨지만 며느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기름 냄새가 새벽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7시가 다 돼서야 일어났어요. 딸아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게 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걸렸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뒷좌석에 딸아이랑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13해째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지연아, 오늘 형이랑 형수도 오니까 잘 좀 해. 잘 좀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 만들고 13해 동안 명절 한 번 빠진 적 없고 아버님 병원 모시는 것도 어버이날 식사도 항상 저희 집이었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형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을 여니 어머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아버님 옆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형수님도요. 형수님이 밝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지연 씨,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항상 고마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이걸 언제 다 했냐고 사오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작은 며느리는 손이 야무지다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이 한 번 부르셨는데 형수님이 거실에서 명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함순이, 지연 씨가 훨씬 잘하시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2시간 뒤 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어요. 형님이 올해 사업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셔서 아버님이 연신 웃으셨습니다. 딸아이도 할아버지 무릎 옆에서 잘 놀았어요. 그런데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랑 오래 상의를 했는데, 있잖아, 형님 댁은 명절마다 식당이 제일 바쁜 때잖아. 네, 형님이 가볍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명절 차례 준비는 지연이네가 맞는 걸로 하자. 형님 댁은 그냥 와서 밥만 먹어. 형수는 몸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집 말이야. 아버지랑 나 없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관리해야 하잖아. 그것도 형님한테 맡기기로 했어. 큰아들이 맡는 게 맞지.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재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표정을 13해 동안 봐왔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재호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형이 집도 가깝고 사람도 많이 드나드니까 관리하기 편하잖아. 남편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형수님도 흔쾌히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13해 동안 이 집의 방식은 항상 같았으니까요. 명절 음식 준비는 저희 집, 제사 준비도 저희 집, 아버님 병원 모시는 것도, 어버이날 외식도, 부모님 생신 케이크도. 그런데 용돈은 형님 댁이 더 많이 드렸고, 어머님 좋은 한복도 형님이 사드렸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형님이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건 큰아들 집, 힘든 건 작은아들 집, 그리고 이제 집까지.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허탈해서였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괜찮지? 재호한테는 미안하게 됐는데, 근데 형님이 집 관리를 더 잘할 것 같아서 너도 이해하지? 네, 어머님, 이해해요. 저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이 가족의 방식을, 어머님의 선택을. 다만 이제 저도 선택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식혜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오늘 친정에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친정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어디서 무너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지연아, 다음 달에 아버지 정기검진 있는 거 알지? 이번에도 모시는 거 부탁해도 되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형님 댁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수님이 식혜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지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형님께 맡기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명절 차례는 저희가 계속 맡기로 하셨고요. 그러면 아버님 병원 모시는 일은 당연히 형님 댁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을 다 저희가 하고 재산은 형님이 받으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현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어머님이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님, 저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건 형님 댁이 가져가시고 힘든 건 저희 집이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집을 받으시는 분이 부모님도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지연 씨,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형님, 다른 문제인가요?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님이 집을 받으신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도 당연히 함께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친정에 잠깐 들르고 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딸아이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어머님이 방문 밖에서 부르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금방 나올게요. 야, 나와봐.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여보, 저 진정했어요. 아주 충분히요. 저는 딸아이한테 어른들께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인사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불러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는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어머님, 아버님.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외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 딸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끼더니 조용히 음악을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인천 친정에 도착해서 친정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친정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아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고등학생이 다 됐는데도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친정 어머니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 이야기, 명절 이야기, 13해 동안 쌓인 모든 것들. 엄마,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야. 넌 당연한 걸 말한 거야. 네가 너무 오래 참았지. 엄마가 보기에는. 근데 나도 모르겠어.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그냥 지친 건지 셋 다겠지. 우리 딸,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네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해. 참는 것도 능력이지만 말하는 것도 능력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지연아, 어머니야. 전화 한번 줘. 남편한테서 하루에 4~5통씩 문자가 왔어요. 저는 내용만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형수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 오해 좀 풀어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세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할 때는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이 인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연아, 얘기 좀 하자. 여보, 나 지금 엄마랑 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결정을 존중한 거잖아요. 나도 억울해. 나도 아들인데, 형이랑 똑같은 아들인데 왜 집이 형한테만 가야 하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10세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여보, 그 말을 어머님한테 하셨어야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해요. 여보도 저도. 남편은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현 씨. 네, 형님. 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지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뇌혈관 쪽으로 이상이 있대요. 지금 입원하셨어요. 상태는 위중하진 않은데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대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요? 나는 오늘 거래처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 외국 바이어라서 취소가 안 돼요. 형수님은요? 형수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오후에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개인 약속이 있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현 씨, 미안한데 네가 좀 와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현 씨를 찾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님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낼게요. 어머니 통장이랑 아버지 통장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버님 병원에 모시는 것도 형님 댁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연 씨, 형님, 저 냉정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죠.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은 정말 못 가요. 형님, 저도 오늘 친정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달하고 2시간쯤 뒤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저예요. 아버님이 지연 씨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주실 수 있어요? 형수님, 저도 지금 친정에 있어야 해요. 지연 씨, 가족이잖아요. 이럴 때 도와줘야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형님 댁에서 집 관리 맡으시잖아요. 아버님 병원비도 형님이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 병원에 모시는 것도 당연히 형님 댁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연 씨, 그건 좀 다르잖아요. 저희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요. 형수님도 사정이 있으시고 저도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가야 하죠? 지연 씨는 조금 더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형수님, 저 건설회사 경리팀 직원이에요. 연휴라서 쉬고 있는 거지. 평일에는 형수님보다 훨씬 바빠요. 그리고 형수님은 지금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연 씨? 형수님, 제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받으셨으면 책임도 지셔야죠. 세이, 명절 음식은 저희가 다 하고 병원 모시는 것도 저희가 하고 집은 형님이 받으시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형수님, 너무한 건 명절마다 손목이 아프다 하시면서 설거지 한 번 안 하신 분이 이럴 때만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형이 많이 화났어. 네가 너무 이기적이래.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여보, 제가 아버님 아프신 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걱정돼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럼 와줄 수 있어? 여보, 형님한테 물어봐요. 집 관리 내려놓겠다고 하시는지, 저희 집이랑 공평하게 다시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당장 올라갈게요. 형이 절대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형님 댁에서 모셔야죠.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엿새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버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아버님, 많이 불편하세요? 좀 낫긴 한데, 지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님,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어. 집을 큰아들한테 준다고 하면서 네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구나. 아버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재호가 둘째라서 무시한 게 아니었어. 형이 집 가까이 살고 사람이 자주 드나드니까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였는데 그게 너한테는 차별처럼 느껴졌겠구나. 아버님, 저 괜찮아요. 안 괜찮아. 괜찮았으면 지금쯤 여기 있었겠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형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재산 정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현아,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어요. 좋은 건 형님 댁, 힘든 건 저희 집. 그게 13해 동안 계속됐잖아요. 재산을 많이 받는 사람이 책임도 많이 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랬구나. 아버님, 어서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아버님 모시는 건 형님 댁에서 하셔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오후 어머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 근데 지연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님, 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13해 동안 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챙기고 병원 모시는 거 전부 다 당연하게 받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수는 어깨가 아프다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너한테는 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대했는지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사람으로 안 봤어. 네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어미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할게. 명절 준비도 두 집이 번갈아 하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나눠서 하자. 집이랑 재산도 다시 생각해 볼게.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봐줘.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조건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응, 뭐든지 말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진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형님 댁이랑 저희 집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재산을 얼마나 나눠주시든 그건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럴게. 어머니가 약속해. 그리고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감정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알아. 어미가 그걸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을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님이 침대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미셨어요. 지현아, 왔어? 네, 아버님.
많이 불편하시죠?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병실 문이 열리고 형님과 형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수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며느리인데 힘든 걸 다 지연 씨한테 밀었네요.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부끄러워요. 형님도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연 씨, 나도 잘못 생각했어요. 재산은 받으면서 책임은 안 지려 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집 관리 내려놓겠습니다. 재호랑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성민아, 아버님이 형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거다. 부모는 두 아들한테 똑같이 부모야. 지연이 말이 맞아.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는 거니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병실에서 오랫동안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집을 포함한 재산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셨어요. 부모님 모시는 일도 두 집이 번갈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정기 검진은 한 번은 저희 집, 한 번은 형님 댁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명절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무심코 저한테만 먼저 연락하실 때도 있어요. 형수님이 약속한 날 사정이 생겼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님, 이번엔 형님 댁에 부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받아들이십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님 앞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형,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해 동안 쌓아온 참을성이 제 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저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한쪽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면 공평함과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한테 존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23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시간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나로 사는 것이라는 걸.